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다 갔다 왔으니까 그 6명 공통 질문이에요. 네, 공통 질문. 선영이 너부터 해요. 그 미국 친구들 사귈 때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 이거 얘기했더니 정말 반갑게 맞아주더라.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 친구 사귈 때 그 자기 경험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선영이부터 한번 얘기해줘요. 친구 사귈 때 노하우도 괜찮고 어떤 주제로 접근하면 좋더라, 뭐 이런 거 있으면. 네, 가장 미국 친구들이랑 접근하기 쉬운 거는 아마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해요. 비록 자기가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미식축구나 농구나 혹은 야구나 자기 그 지역마다 좋아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그날 일어난 경기 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학교에서 모였을 때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는 어디 팬이라고 어제 져서 뭐 어쩌다고.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그래서 제가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호스트 패밀리며 친구들이며 그 펜실베니아다 보니까 거기 스틸러스라는 그 풋볼 팀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미식 축구에 큰 관심이 없는데 항상 게임을 그거 전부 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경기가 끝나고 경기 스코어만 체크하고 누가 어쨌다 이런 걸 뉴스에서 봤어요. 한 30초간. 그리고 그 다음 학교 가서 맞아 걔가 잘했지. 걔는 좀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스포츠 좋아. 네. 예솔이. 저도 뭐 스포츠 같은 거 잘 안 봐서 그런 내용은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친구 사귈 때 처음에 갔을 때도 영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말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영어 안 돼도 정말 좀 안 친했던 친구들도 좀 자존심 버리고 이것 같이 놀자고 먼저 하고 막 또 슬리브버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저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좀 활발하게 떠드는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데서 막 자기 고민도 말해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털어놨어요. 영어도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친구 사귈 때. 진심으로. 소연이는 친구 많이 사귀었을 것 같아요. 스타일이 많았어요? 미국 친구들? 어떻게 사귀었어요? 저는요 이제 미술을 하니까 이제 막 네일 아트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한 집에 6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학교를 가면 애들이 막 물어봐요. 너 이거 어떻게 했어? 막 이러면서 막 자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홈커밍 돈 받고 막 해줬거든요. 돈 받고? 그래서 1달러씩 일단 다른 1달러씩 재료비 받고?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1달러면 애들 막 다 달려서 막 홍보 애들 다 해주고 밤에.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친해졌어요. 오케이. 우리 선조는 혹시 기억나요? 그냥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생소한 거 있잖아요. 한국 문화 같은 거 그런 거 알려주면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막 애들이랑 미국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룹 활동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그룹 애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걔네를 통해서 막 더 친해지고 그렇게 친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홍창이?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포츠? 주로 운동하는 얘기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운동, 뭐 농구 같은 거나 축구 같은 거나 이런 거 먼저 얘기하고 유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걸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스포츠 같은 거. 홍창이 친구 내가 직접 만나봤어요. 똑같으라고 내 놈이. 자, 우리 재혁이. 비밀인데 이거. 그러니까 남자에 포함된 얘기인데요. 이효리 사진 보여주면 좋아요. 누구 사진? 이효리. 이효리가 미국에서 먹히더라고. 좀 약간 이효리 사진이 미국에서 통했다. 오케이, 알았어. 그냥 한국 걸그룹 보여줘도 좋아요. 여자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알았어요. 자, 다음 질문은요. 내가 지목해서 불러볼게요. 우선 선정. 그 생명공학과를 지금 사실 대학교 원서 쓰고 또 뭔가 이제 고2, 고3 올라갈수록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정 아까 보니까 생명공학 쪽에 이륙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 보고 했습니다. 그랬구나. 오케이. 우리 그 선영이는 뭐 워낙 꿈이 뚜렷한데 언제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마이크 좀 주세요. 왜 나는 나중에 정치 외교 쪽에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언제 갖게 됐어요?
제가 정치 외교 쪽에 관심을 둔 큰 계기는 아마 중학교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혹시 그 2009년쯤인가요? 버지니아 공대 사건에서 그 한국인 그래, 개 그래. 학생이 기억이 있어. 네, 10몇 명을 살인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CNN에서 그 미국 브로드캐스팅 그 기관에서 뉴스 기관에서 이게 한국인 개가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오보를 했었어요. 처음에. 네, 처음에 오보를 했었는데 아. 중국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소식들을 듣고 한국인에 대한 반감이 되게 늘어났어요. 한국인데 중국이라. 네, 한국인데 중국인데 그랬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가 뭐였냐면 중국에 있는 저를 포함한 다른 한국인 교포나 유학생들이었어요. 그 뉴스 하나 가지고 학교에서나 혹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나 차별이 좀 심했거든요. 뭐 심지어 막 식당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그 해외에 있는 그 제외국민들 그리고 교포들을 위한 인권들을 위해 확실히 제가 그쪽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때 딱 이렇게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야겠다 잡혔던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다음 질문은요. 그 대학생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느냐? 뭐 한국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미국은 어떤지를 지금 사실 올해 대학 간 친구들이라 경험이 없어서 우리 저기 온정희 선배가 벌써 3학년이라 혹시 그 한국 학생이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미국에서 한국 학생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그 좀 있어요? 지금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동료들 봤을 때 대학 가서 학비 번다 용돈 번다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미국 대학에 가서 한국 학생 신분으로 벌 수 있는 알바나 법적으로 그게 없어요. 되는지 법적으로는 얘기해 주세요. 없고 예. 그 언더드 테이블이라거나 이제 돈을 밑으로 주거든요. 어허. 불법으로 알바하는 경우도 있고 음. 대학교에서 이제 어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잡어퍼 그런 건 이제 비자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네. 주로 어떤 일이에요 그러면? 주로 하면은 레스토랑 알바 아하. 아니면은 좀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과외 같은 거 많이 올려놓고요. 근데 공부 뭐 실질적으로 그거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제 취업 비자나 이런 게 없으니까 불법인데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아는 사람 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슈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알바하는 경우 때문에? 본 적 네 있어요? 그런 거 많아요. 만약에 미국 레스토랑 갔는데 일을 하다가 돈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런 뭐라고 못 하거든요. 그렇구나.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구나. 돈 벌 생각 안 합니다. 대표님 뭐 하시네. 그거 관련해서는 그 나중에 이제 CPT, OPT라 그래가지고요. 전공과 관련해가지고 교수님 추천에 의해서 트레이닝 코스처럼 그 약간의 돈을 받고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는 그 잡을 오퍼 받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 그 교수님하고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천을 받거나 그 과에 따라서는 그 조금 쉽게 되는 과도 있고요. 혹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학생이 궁금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말이 좀 길어요. 해야 될 게 많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불법이라는 거고요. 대학 교수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게 근로장학생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합법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온정 학생이 다 내년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돈을 받고 하는 그 근로장학생 맡게 됐대요. 예. 혹시 질문 추가로 있으시면 지금 기회 있으세요? 추가로? 예, 저기 아버님, 저기 운정아 저기 아버님 갖다 드려. 네네.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가서 미국에서 이제 다시 1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죠. 네. 다운해서 가든지 또 고등학교 올라가든지 했을 때 그 아까 서울 농생대 간 친구가 학생이 저기 수학 정수하고 몇 가지 해서 이렇게 공부했다는 건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그 책을 가져가서. 예. 그 조금 디테일하게 미국에서 공부한 방법
주에 한두 시간씩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가져간 책을 주로 많이 본 거예요? 네. 예. 그 얘기 조금 디테일하게. 일단 가져간 책이 그 제가 딱 없는 동안 비어 있는 그 타임에 있는 책들. 그러니까 저는 중3 때 가서 고1 때 왔으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1학기 거 그거를 가져왔거든요, 수학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 문제 수를 정해놓고 그 매 주말마다 저는 그렇거든요. 주말마다 이 정도 문제를 풀겠다 하고 이 정도 문제 풀고, 또 과학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문제 풀고. 네, 언어는 이제 어휘 책을 가져왔으니까 어휘를 몇 개 외우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결론은 월반을 준비를 미리 한 거예요. 편입학 준비를 해서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뭐 안 배우고 올라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계산을 해서 공부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또 있으세요? 예, 여기 앞에 그냥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네. 그 미술대학관 네. 여학생 소연이. 네. 네. 아까 그림들을 보니까 네. 타고난 재능이 있던데 네. 그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미술에 이제 문외한이었다고 아까 네네.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그 그림들을 그리기까지 네. 혼자 이게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학원도 없는데요. 네네. 네, 교환학생 가서 미술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어. 포트폴리오 보고 누가 이렇게 옆에서 코치해주는 선생님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한국 들어와서 그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 건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미술을 이제 유치원 때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교환학생을 갔는데 미술 시간에 막 그림을 그리는데 진짜 미술을 좋아하고 이래서 교환학생 갔다 온 다음에 미대를 가겠다 이걸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학원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서초구에 있는 미술학원을 다녔고요. 그것도 유학 전문 그 포트폴리오 학원이 있어요, 따로. 정말 저는 이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압구정을 가봤는데 3시간에 42만 원을 달래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저랑 쇼크를 먹어서 아 이건 아니겠다 해서 서초구까지, 강남 살면서 서초구까지 가서 미술을 진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렸는데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학원에서는 되게 그 유학 전문 포트폴리오 학원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딴 그냥 일반 입시 전문 미술학원도 가봤는데 거기선 유학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창의성 같은 것부터 선생님들이 달라요. 그래서 유학 포트폴리오. 그럼 교환학생 기간 중에는 작품 활동은 안 했어요? 교환학생 중에는 그냥 저 혼자 그리거나 아니면 혹시 그 아까 그 포트폴리오 중에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 그린 것도 보여줬었나? 아니요, 그때는 없었어요? 펜실베니아 들어와서 이제 사립 들어와서 사립 가서는 그렸다. 네. 거기서 누구 도움을 받았어요? 저 혼자 그리고. 혼자. 네, 그 그러면 뒤에 미국에 있을 동안은 전문가 선생님은 도움을 못 미술 받은. 선생님 그냥 그 학교 선생님. 선생님이? 선생님 많이 안 좋아서 일주일에 미술 몇 시간이나 그렸어요? 현재? 맨날 들었어요. 아, 그리긴 맨날 어디 가서? 미술 시간에. 아, 미술 시간이 맨날 있었어? 아 저는요 그림 너무 좋아해서 학교 끝나고 학교 집에 갔다. 아, 방과 활동으로. 아,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기회가 있었어요? 대화는. 작품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매일 선생님 코치나 너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다 하면 저가 알아서 그 정도. 바꾸고. 아, 오케이. 그러니까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 학교 선생님하고는 이제 기본적인 건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전문적인 거는 입시 미술이 아니라 유학 미술 쪽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다. 또 있으세요? 저 있어요. 예. 이성현 선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디 계시지? 저 현악이. 그래, 현악이. 얘기해봐. 네, 그 아까 프레젠테이션 보니까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하셨잖아요. 연극도 하시고 뮤지컬 하시고 뭐 디베이트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방과 활동을 네. 한두 개도 아니고. 네, 그런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셨는지 그게 한 학기에 보통 몇 개 정도 했었어? 한 4개 정도. 4개 정도. 운동, 아까 보니까 운동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운동도 있는데 운동은 그 시간상을 뺐고. 네.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나? 기회를 그렇게 줘요? 네, 일단 자기가 시간 관리만 하면은 충분히 다 경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런 걸 다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가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안 하고 싶은 건, 물론 있는 활동은 거의 다 했지만 그 모든 게 제가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제가 차이니스 클럽도 만들었지만 테니스 팀이 없어가지고 테니스 팀도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그 많은 그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누구 도움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도움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네. 이렇게 지원한다고 다 시켜주진 않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럴 땐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도움은 직접적인 도움은 안 받았었지만 예전에 제가 중국어 클럽을 만들려고 할 때 그거를 이원석 이사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학교에 중국어 클럽이 없어서 중국어 그 수업이 없어가지고 되게 아쉬워했었거든요. 그럼 너 그냥 가서 클럽 하나 만들어라. 중국에서 3년 오랫동안. 누구한테 가서 그 허락을 받았어요? 저는 일단 이원석 이사님한테 그런 그 아이디어를 받고 교장 선생님과 스폰서를 직접 구해가지고 직접 그 법 같은 것도 그 클럽 법 같은 것도 다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했죠. 네, 규정 같은 것들. 교장 선생 허락을 받았다. 네. 그때 처음부터 오케이 해요? 바로 오케이? 네, 물론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했었죠. 네, 홍보도 직접 하고 지금 하는데 현아가 너는 나랑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만나서 면담을 해보자. 오케이. 재혁이가 아까 교환학생 때는 농구를 했는데 사립가서는 못 들어갔잖아.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 테스트를 받았어요? 네, 쳐요. 뭐 농구할 때? 네. 뭐 봤어 테스트를? 나 테스트를 이틀 동안 했었는데 이게 일주일이나 해? 이틀이요. 이틀? 이틀 했었는데 이게 기초 체력만 거의 하거든요. 기초 체력 테스트를 해? 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한 반쯤 하니까 이제 다리가 납덩어리가 돼요. 이제 그 다음에 기초 체력 테스트 1시간 정도 막 오락가락 해서 막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합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다리가 무거워져서 뛰지도 못하고. 네. 그러면 그 사립에 가서 농구 못하고 뭐 했어요? 거기 못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다른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내셔널 클럽 들어가가지고 이제 중국인도 있고 저희 학교는 좀 많았어요. 중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거기서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인 홍보 그러니까 저희 각자 나라 홍보도 하고 각자 나라 음식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들 그냥 접대? 아니 어쨌든 접대 뭐라고 하지? 어쨌든 그렇게 드리고 이제 또 저희 봉사활동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는 걸로 스키장도 갔었고 또 어디 갔냐? 스케이팅도 갔었고 볼링도 가고. 이제 좀 코트가 있는 대로 이렇게 티오가 있는 대로. 알겠습니다. 또 있으세요? 여기 오면. 네. 그렇게 하려면 방과 후 학습하시려면 호스트가 많이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얘기해요. 그게 제가 그 두 번째 호스트집 갔을 때요. 제가 그때 안 좋다 했었잖아요. 그때 안 해줬어요. 인터내셔널 클럽이나 농구나 다 안 해줬었는데 그때는 일단 그 호스트가 기본적으로 좀 바쁘셨었거든요. 맞벌이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일단 그쪽이 일을 하는 걸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냥 제일 좋은 경우는 학교 친한 선생님 있으면은 이렇게 아니면 그 클럽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나 이게 라이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 그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극적인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를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도 사귀는 차 있는 친구 사귀는 것도 정말 좋은데 그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선영이. 네. 그 친구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호스트가 한 번도 데려다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부담을 주기 싫었거든요. 친한 친구를 사귀어 놓으면 다 데려다 줍니다. 저는 친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로 데려다 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 문제 때문에 호스트 바꿀 필요 없이 친구들만 사귀어 놓으면은 애들도 시간을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우리 한국에서 그 친구들이랑 만나고 싶어서 커피숍 가는 것처럼 거기서는 그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일상화됐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가 있는 12학년이나 11학년 이렇게 많이 두루두루 사귀어놓으면 좋죠. 아까 누구야? 예솔이는 축구부엔 들었지만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라이드 누가 해줬어요? 저희는 호스트가. 후보인데도? 네. 벤치에 가만히 있는데도? 호스트가. 천차만별입니다. 한 사람만 더 받아볼까요? 시간 관계상? 있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질문 온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학교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치외교학과 학생을 고대에서 뽑는다 그러면 전형이 10가지도 더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형을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국제 1전형으로다가 지원했잖아요, 그죠? 특별 전형, 일반 전형, 별의별 전형이 다 많아요. 서울대는 기회균등제, 지역균형제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우리처럼 미국에서 3년을 만기 졸업을 하고 들어오면 전형을 또 딴 전형이 따로 있어요. 수능을 면제받는 전형이. 예,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환학생을 가든 그 기독교 사립학교를 가든 학년 배정을 잘 받아야 돼요. 가장 기본형은 한국이 한 학기가 빠르기 때문에 미국 가서 한 학기를 중복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들어갈 때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으면 1학년 1학기를 마쳤으면 10학년 1학기가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가서 11학년 1학기를 그러니까 10학년 1학기를 해야 되는데 실력이 괜찮다 따라갈 만해도 11학년 1학기로 가면 이거는 월반한 게 아니라 학기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10학년 1학기를 다시 시작하고 1년 뒤에 11학년을 안 하고 12학년으로 뛰면 이거는 조기 졸업이에요. 월반이 되는 거예요. 학기 누락이 똑같은 1년을 줄였는데도 시작할 때 줄이면 학기 누락이라 3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환학생 OT 때도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교환학생 학년 배정이 정확하게 한 학기 내려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막 12학년 배정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편입학이 아니라 재입학을 한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12학년을 하든 11학년을 하든. 근데 편입학을 한다, 올라와서 학년을 인정받는다 그럴 때는 반드시 재학년을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 정도는 이해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 일어나셔서 오늘 수고한 우리 6명의 대학 강사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 하나 남았습니다.